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로 약 1000톤 7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9개의 시간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GDP는 안정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초강대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며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어두운 면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마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레이스 속옷이 금지되었고 트랜스젠더도 금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곳에 기록된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70도입니다. 지금부터 러시아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위, 러시아는 레이스 속옷을 금지했다. 2013년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함께 관세 동맹을 결성하고 피부에 닿는 의류는 최소 6%의 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고급 레이스 속옷은 면 함량이 4% 미만이어서 이 법에 따라 불법 제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여성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7위, 러시아인의 강한 미신. 현재도 러시아인들은 여러 미신과 민속 신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뻐꾸기사에는 슬라브 문화에서 수명을 예언하는 신비한 새로 여겨지며 뻐꾸기 울음소리가 몇 번 들리는지에 따라 남은 생애를 가늠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검은 고양이는 가장 불운한 동물로 간주됩니다. 슬라브 문화에서는 많은 불운의 징조가 검은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전에 검은 고양이를 꿈에 보면 병에 걸린다는 뜻이고, 남의 검은 고양이가 자신의 집에 오면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여겨지며, 길을 가다가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면 곧 재앙이 온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길에서 검은 고양이를 보면 왼쪽 어깨 너머로 3번 침을 뱉는 동작을 합니다. 이는 검은 고양이가 가져올 재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새 배설물이 옷에 묻으면 곧 금전적 이득이 올 징조라고 믿으며 빈병을 테이블 위에 두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을 불러온다고 여기며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도 불운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인에게 칼이나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문턱을 넘어서 물건을 건네는 것도 금기로 여겨집니다. 16위, 러시아 마피아의 존재. 러시아 마피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러시아 마피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보세요. 현재 러시아 마피아는 약 30만 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세계 50개국 이상에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마피아는 전 세계 마피아의 제왕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살인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피해자의 채에 폭탄을 설치하며 근처에 무고한 시민이 있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냉혹함은 러시아 마피아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군의 무기들이 대거 통제되지 않은 채 유출되었고, 이는 마피아 조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이를 통해 무기 밀매로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 부당한 수익을 이용해 정부 관료들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하고 다른 나라 경제에 깊숙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냉혹함, 잔인함, 빠른 사업 감각은 러시아 마피아를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스타는 영국 내 불법 마약의 70%를 러시아 마피아가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마피아는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는 경제활동, 마약 거래, 성매매, 대규모 무기 밀매 등에서 가장 악명 높으며 심지어 핵무기 제조 원자재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 판매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은 내전과 혼란이 계속되는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의 범죄 조직인 솔룬체프스카야, 브라트바 손셉스카야, 비라트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법 자산을 보유한 조직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8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권력 구조는 10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 마피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5위, 공공장소에서 욕설은 벌금 대상. 2014년 7월부터 러시아에서는 영화관, 영화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욕설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 블로거들도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에서 무심코 욕을 한다면 상당히 불쾌한 금전적 벌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욕설이 영화, TV 프로그램,
예술 형식 대중 매체 등에서 등장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개인은 최대 2,500루블 약 4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업은 최대 50,000루블 약 7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위. 지역 간 거리와 이동 시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러시아에 거주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이동해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약 4시간을 이동에 소비하게 되며 교통 체증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러시아의 도로는 늘 수리 중인데 이는 이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자동차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년간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 운전자는 1년에 200의 겹시간을 교통 체증으로 낭비합니다. 2010년에는 러시아 교통 정체가 극에 달해 출퇴근 시간 동안 최대 5시간까지 도로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해 교통 정체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1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고속도로가 폭설로 마비되어 약 200km에 달하는 교통 체증이 발생했고 이 정체는 무려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13위.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다. 러시아에는 남녀 인구 비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45%에 불과합니다. 이런 차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500만 명의 러시아 병사가 전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성의 기대 수명은 여성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4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50위 안에 듭니다. 특히 매주 500ml짜리 보드카를 3병 이상 마시는 남성들은 5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주로 사냥 사고 낮은 의료 서비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망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러시아 남성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 수명은 더욱 짧아지고 있습니다. 12위. 러시아의 인종차별. 당신이 외국인이라면 러시아에서는 언제나 외국인일 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종차별이 과거의 일이며 차별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러시아인들은 대중교통 상점, 심지어 병원에서도 매일 당신이 자기네가 아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러시아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모두 외국인의 탓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비즈니스, 공연, 심지어 정부도 러시아인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러시아에서 인종차별은 주로 비러시아계 이민자 외국인, 관광객 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이들에 대한 일부 러시아인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인종차별은 반유대주의뿐 아니라 카카스,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포함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민자 인구 약 16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인구의 감소, 낮은 출산율, 높은 사망률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년간 이민자를 늘리려 노력했지만 이들은 현지 러시아인들에게 차별과 나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1위. 러시아인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 러시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제국과 소련 시절 이들의 영토는 최대 2,6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성은 매우 전투적입니다. 러시아인을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들이 논쟁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철학, 국제 문제든 주제는 다양하며 논쟁은 진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사고 훈련 그리고 감정적이고 진솔한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종종 주제에서 벗어나고 타협하거나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의 많은 행동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쉽게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노인의 55%, 미국에서는 67%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단 2%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보다 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꺼리는 성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인을 직접 접해본 적이 있나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2. 러시아인의 절도 습관. 러시아 사람들은 어디서든 도둑질이 일어난다고 믿으며 뭐든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알렉산드르 1세 황제조차도 러시아에서는 도둑이 너무 많아서 치과에 가는 것도 무섭다. 의자에 앉기만 해도 이가 다 없어질 것 같다고 한탄했을 정도입니다.
최근 2023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여파로 러시아 내 상점에서 절도 사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9억 3천만 루블, 약 1등 62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도난당했으며 이는 전년도 6억 4,800만 루블보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급 와인 소시지와 생선 제품, 커피, 달걀, 향수, 화장품 등 고가의 상품이 가장 많이 도난당했으며 저가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위. 러시아인은 잘 웃지 않는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웃는 것을 낯설게 여깁니다. 슬픔이나 문제를 밝은 표정으로 숨기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 눈에 거짓된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러시아인들은 대개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려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인을 처음 만났을 때 무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미소는 행복과 친절의 상징이지만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인에게 미소는 약함의 표시이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 친구에게만 미소를 지으며 낯선 이에게는 전혀 웃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러시아인에게 미소를 지어도 되돌아오는 미소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무표정한 태도는 러시아 민속 문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미소를 경계하거나 풍자하는 속담도 매우 많습니다. 8위. 매우 높은 부패 지수. 러시아의 부패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패는 모든 정부기관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러시아는 세계에서 투명성 지수가 낮은 국가 중 하나로 139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의 부패는 과거 차르 체제와 공산주의 시대부터 이어진 오랜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 1948년 스탈린 시대에는 소련 대법원 판사 7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00년에는 정부 부패로 인해 러시아 국민이 약 3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히 부패 방지 부서의 간부가 부패 혐의로 체포된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현금으로만 약 8,700만 파운드가 발견되어 수사가 일시 중단되고 이를 담을 충분히 큰 컨테이너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위 1%의 부유층이 국가 자산의 50%를 차지하며 나머지 99%는 겨우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가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8%는 여전히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위. 러시아인은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신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은 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습관은 보드카를 알게 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원재료가 항상 구하기 쉽고 저렴하며 제조도 쉬워 농민들은 보드카를 대량 생산했고 보드카를 마시는 것은 마치 올림픽 종목처럼 여겨졌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이는 독일계 민족과 맥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흥미롭게도 러시아에서는 2013년까지 맥주가 알코올 음료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탄산 음료는 규제 없이 대량 소비되었습니다. 약 400년의 음주 역사를 가진 러시아는 현재 인구 성장률이 음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남성 알코올 중독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16개 6%. 연구회사 시노바트컴천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인이 평균적으로 매달 약 0.5리터의 보드카를 소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마시는 지역은 모스크바 우랄 동시베리아이며 적게 마시는 지역은 러시아 중부 볼가비아트카 북카프카스 극동 지역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러시아의 높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6위. 러시아의 현대 노예 시장.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인신매매의 출발지, 도착지, 중간 경유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착취 피해 여성들은 수백만 명 규모의 현대판 노예 집단의 일부이며 러시아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강제 노동 형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성산업이 러시아에서 노예 노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고아원에서 자란 여성의 1, 3이 성인이 된 후 1년 이내에 노예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낮에 노골적인 납치는 드물며 대부분 피해자는 고소득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어 덫에 빠집니다. 이런 장소에서 피해자들은 폭행당하고 학대받으며 원하지 않는 일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트 3국이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예를 공급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내 소수 민족들이 고향에서 여성들을 데려와 러시아 내 성산업에 투입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다양한 국적의 여성이 포함됩니다. 9위. 러시아의 특허 절도 합법화. 2022년 러시아는 이른바 비우호적 국가와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의 특허 절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무단 사용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기업인들은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상표를 허락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판사는 영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페파픽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 러시아에서 사는 것의 어두운 면 중 하나는 매우 혹독한 날씨입니다. 올해 초 모스크바의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졌으며 최저 영하 31도, 최고 영하 12도가 예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유럽에서 흔히 경험하는 겨울과는 완전히 다르므로 겨울을 싫어한다면 러시아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오이мя콘 마을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무려 영하 71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음식 음료는 물론 눈물 속는 스톱까지 즉시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겨울철 오이мя콘의 평균 기온은 영하 50도 수준입니다. 오이мя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야쿠츠크 야쿠티에스크 역시 영하 62-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오이мя콘의 모든 길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혹한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학교와 직장에 나갑니다. 겨울철에는 마을이 고립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눈 덮인 길을 따라 2일 동안 운전해야 합니다. 3위, 러시아의 성전환 금지법.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성애와 관련된 사회적 보수성을 지녀왔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러시아인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하고 차별적인 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약 40%는 동성애자들을 격리하거나 강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지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1993년 이전에는 러시아에서 동성애가 범죄로 간주되었고 1999년까지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22년 푸틴 대통령은 LGBT 선정 금지법을 확대하여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LGBT 관계 및 생활 방식의 표현과 언급을 전면 금지합니다. 2023년 7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1997년에 관련 법령이 폐지되었으며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이 금지되었습니다. 단 생식기 기형을 가진 선천적 질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2위, 언어 장벽. 러시아에서 살 계획이라면 러시아어의 어려움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국제 기업에 취직하더라도 러시아식 절차와 기준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국제 기준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 관습 사업 방식 역사적 영향에 기인하며 70년간 폐쇄적인 체제로 국제 시장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꺼리는 성향도 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비즈니스 언어는 여전히 러시아어입니다. 러시아 인구 중 약 30%만이 영어를 구사하며 이들 대부분은 대도시, 특히 모스크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는 라틴 문자가 아닌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는 슬라브어와 중앙아시아 언어에 사용되는 문자 체계입니다. 또한 러시아어 어휘는 방대하며 여러 문법적 요소로 나뉘어 있어 학습에 큰 장애가 됩니다. 명사만 해도 남성, 여성, 중성의 세 성으로 나뉘며 주격, 여격, 대격, 속격 등 4가지 격변화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의 문법과 발음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어를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러시아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1위, 철저한 인터넷 통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는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등 서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은 점차 자국산 소셜미디어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은 위컨탁트에 줄여서 VK로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앱이며 하루 평균 7천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케는 러시아 내에서 검색 엔진 얀덱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되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을 1년 앞두고 통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VPN을 통한 차단된 사이트 접근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구글으로 불리는 얀덱스의 창립 기업을 국유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률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국외와의 데이터 흐름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외부 위협이 있을 경우 러시아 인터넷을 글로벌 인터넷 망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 위협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러시아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러시아에서 살아보거나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의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